네, 안녕하세요. 초등학교 전문 상담교사 따뜻한 리스너 한혜원입니다. 제가 이전에 공지했던 대로 이번 컨텐츠에서는 비대면으로 위클래스 어떻게 운영하면 좋을지, 저는 어떻게 했는지, 비대면 상담이 과연 무엇이 다를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번 비대면 상담이 어떻게 운영할 수 있는지 한번 볼게요. 그래서 제가 이 PPT는 실제로 교육청에서 그 상담교사 대상으로 연수를 했을 때 조금 활용했던 거여서 내용이 제가 최대한 이 부분에서 조금 여기에서 소개할 수 있는 내용만 살리긴 했는데 조금 어투가 뭐 예를 들어서 운영하셨나요? 이런 거는 일반 교사들을 대상으로 했다라는 거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대면 상담을 할 때 크게 세 가지를 선생님들이 많이 쓰셨어요. 전화 상담을 하거나 카톡 채널을 사용하거나 줌을 사용하거나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를 쓸 수 있다라는 거 한번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비대면 상담이 과연 무엇이 달라졌는지 한번 볼게요. 보면은 가장 첫 번째로는 상담 공간이 달라졌어요. 왜냐하면 대면 상담에서 우리가 중요했던 거는 편안하고 안락한 상담실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이 상담 교사들이 상담실의 이미지를 개선하는데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어요. 캠페인을 하거나 행사를 하거나 홍보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비대면 상담에서는 무엇이 달라졌냐면 사이버 공간을 활용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사이버 공간에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구성을 해야겠죠. 예를 들어서 이 PPT도 제가 뭔가 알록달록하게 한 것과 그냥 흰색에 검정색 글씨만 쓴 것과는 좀 다르겠죠. 그래서 뭔가 상담실 이미지가 첫인상이 이제는 상담실의 인테리어가 된 게 아니라 이 사이버 공간을 내가 어떻게 흥미롭게 구성할 건지가 되게 중요해진 거예요. 그래서 뭐 홈페이지라든지 아니면 카톡 채널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내가 어떻게 아이들이 뭔가 상담실 재밌게 생겼는데 괜찮을 것 같은데 지루해 보이지 않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상담 매체가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보드게임을 비롯해서 다양한 매체를 좀 활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보드게임이나 뭐 다른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거의 장점은 뭐냐면은 이런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아이들이 되게 흥미와 자발성을 유도할 수 있고요. 아이들을 또 탐색할 수도 있어요. 놀이가 그냥 막 노는 거가 아니라 놀면서도 우리가 아이들을 탐색하는 도구로 활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대면 상담, 특히 초등학교에서는 보드게임이나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서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비대면 상담이 되니까 많은 상담생들이 이게 되게 어렵다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준비물을 우리가 이전에는 우리가 그냥 예산으로 구입을 해서 아이들에게 바로 주면 됐는데 지금은 비대면으로 하게 되면 아이들을 따로 준비물을 뭐 제공을 해야 돼요. 미리 아이들이 와서 아이들에게 주거나 아니면은 보안관 선생님께 맡겨놔서 아이들이 가져가거나. 근데 이건 사실상 좀 어렵거든요. 그럴 거면 그냥 교실에 들어오는 게 나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매체를 좀 준비해야 되는 게 어려울 수 있고 가정에서도 있는 매체를 활용하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비대면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거를 연구를 해야겠죠, 선생님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어려웠고 즉각적인 소통이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줌으로 했을 때도 뭔가 아이들이 이게 끊기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뭔가 내가 말을 해도 이게 끊기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침묵을 아이들이 하는 게 진짜 침묵인 건지 아니면은 이게 뭔가 끊기는 건지 이런 게 좀 어려웠고 우리가 비언어적인 거를 캐치를 해야 될 때가 많잖아요. 상담교사들은. 그래서 아이들이 말로는 괜찮아요 라고 하더라도 아이들의 뭐 눈빛이라든지 아니면 손과 발의 어떤 한 모습을 보이는지 이런 자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서는 눈 맞춤 정도 안 되는 거예요. 아이들과 눈을 마주 보면서 얘기를 하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조금 제한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다양한 측면에서 즉각적인 소통도 어려웠고 카톡은 뭔가 아이들이 편할 때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은 있지만 아이들이 안 보고 싶으면 또 답장을 안 해요. 그러니까 맥이 뚝뚝 끊기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또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뢰 방법도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대면 상담에서는 상담 교사가 직접 의뢰를 했어요. 죄송해요. 상담 교사가 아니라 담임 교사가 직접 의뢰를 하셨어요. 그래서 담임 선생님이 의뢰를 하시거나 학부모가 의뢰를 하시거나 또는 자발적으로 신청했죠. 그래서 학교에서 보면은 외부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신청한 거, 그다음에 의뢰를 받아서 아이들이 오게 된 거가 한 5대5, 때로는 한 4대6 이렇게 될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의뢰가 상당히 사실은 많았거든요. 그리고 담임 선생님께서 의뢰를 해주시는 걸 통해서
사각지대 학생들을 발굴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교실에서 항상 아이들이랑 있는 게 아니니까 놓친 학생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놓치는 학생들을 담임 선생님이 직접 딱 발견을 하셔서 저희에게 선생님 이런 학생도 있는데 어떻게 한번 만나봐 주실 수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의뢰를 하신다면 우리가 쉽게 더 볼 수 있었겠죠. 그리고 대면 상담을 하니까 아이들이 맨날 학교에 오고 상담 선생님도 보고 하면은 상담실 가야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집에 있고 뭔가 상담실이 온라인으로도 있다는 걸 잘 알지 못하면 자기가 혼자 소가리를 하지 이걸 상담 선생님에게 요청해야지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저도 한 대여섯 번 정도 본 아이들은 쉽게 저에게 연락을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문턱이 좀 높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좀 힘든 거예요. 그래서 비대면 상담에서는 담임 선생님이 거의 의뢰하진 못했고 학부모가 의뢰를 하거나 그렇기 때문에 비대면 상담실을 홍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고요. 아이들에게 비대면 상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구성하는 게 굉장히 필요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고민하셔야 될 게 내가 비대면 상담실에 대해서 문턱을 어떻게 낮출 것인가 그거를 캠페인을 하거나 아이들이랑 행사를 진행하거나 홍보를 하거나 이런 다양한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부모님이 만약에 의뢰를 하신다면 부모님이 일상적으로 보실 때 아이들을 어떻게 조금 관찰해서 아이들에게 이런 도움이 필요하구나. 내가 상담쌤에게 한번 의뢰를 해봐야겠다라고 어떻게 생각을 연결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도울 것인가 이런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런 가정통신문을 하거나 홍보를 하거나 안내를 하거나 이런 것들이 되게 좀 중요해졌어요. 그 다음에 상담 지속성이 달라졌죠. 대면 상담 때는 담임 선생님과 학부모님이랑 같이 협력하니까 중장기 상담이 가능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까먹어도 괜찮았어요. 왜냐면은 아이들이 혹시라도 까먹어도 담임 선생님을 통해서 우리가 미리 알리거나 학부모님을 통해서 미리 좀 이렇게 기억을 해서 아이들에게 알려달라고 하면 아이들이 또 까먹지 않고 오거든요. 설령 조금 잊었어요. 며칠 잊었으면은 그 다음에 제가 직접 교실에 가서 아이들 데리고 오면 돼요. 아니면 담임 선생님한테 메시지 보내면 되고. 그러니까 조금 중장기 상담이 가능했어요. 그리고 상담실에서 이렇게 할게요. 교실에서 이렇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집에서는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은 훨씬 더 시너지가 생겼어요. 그런데 비대면 상담은 가장 문제가 이불 속에서 컴퓨터까지가 9만대인 거예요. 상담교사가 직접 연락하는데 한계가 존재해요. 왜냐면 연락을 안 받아요. 근데 이건 저의 연락을 안 받는 것뿐만 아니라 담임쌤의 연락도 안 받아요. 그리고 만나기로 했는데 막 이불 속에서 전화 받거나 이러고 졸려요. 막 이렇게 하면 사실은 빨리 일어나 할 수 없잖아요.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내담 학생이 자발성을 유도하는 게 굉장히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건 뭐예요? 비대면 상담에서 어떻게 학생이 자발성을 우리가 유도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종합해보면 이거예요. 이게 이제 마지막 페이지인데 제가 오늘 여기에서 설명할 거에서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은 확실히 사라졌어요. 아이들이 언제 어디서든 편할 때 자기가 쉽게 그 친구들의 눈치 안 보고 담임선생님의 눈치 안 보고 상담 신청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제약은 뭐예요? 그 아이들이 반대로 시공간의 제약은 사라졌지만 아이들이 쉽게 또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거. 자발성이 없으면 쉽지 않다라는 거. 그 다음에 공간도 제약이 사라지긴 했지만 그 비밀 보장의 한계가 좀 있어요. 왜냐하면은 교실에서 그 다음에 학교에서는 상담실로 오면은 상담실로 왔을 때는 비밀 보장이 됐지만 집에서는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맨날 동생들 들어오고 막 엄마도 계시고 할머니 계시고 아빠가 얘기도 하시는 것도 들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상담실에서 얘기할 때는 되게 안전한 공간이라고 생각해서 속마음을 툭 털어놓을 수 있었는데 집에서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문 밖에서 누가 듣고 있을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런 게 좀 어려웠고요. 그다음에 상담실 홍보, 접근성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아이들이 문턱이 되게 높다라고 느낄 수 있죠. 특히 초등학교 학생들은 이게 온라인 계기 사용이 쉽지 않고 아직도 핸드폰 없고 카톡 없고 이런 아이들 당연히 있어요. 그러면은 이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고민해야겠죠. 그 다음에 매체 활용에 제약이 생겼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은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비대면에 특화된 전문성이 필요한 거예요. 내담 학생이 자발성도 유도해야 되는데 그러면 줌의 다양한 기능을 사용하거나 내가 이런 거를 연구를 좀 해야겠죠. 그래서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만들 수도 있고요. 내가 어떤 연수를 들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내가 스스로 먼저 전문가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상담교사도 이 비대면에 특화된 전문성이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거 저는 생각을 하고 굉장히 동의를 하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전문가가 되어야지 아이들에게도 문턱을 낮추고 아이들의 흥미를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컨텐츠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선생님들께서도 고민을 해보시고 좀 이런 거에 대해서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